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말기 암 환자들까지도 독일의 이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는 이미 100년 전에 암을 완치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특별한 약을 쓴 게 아니에요. 바로 몸 전체에 독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치료법, 식사법을 통해서 완치를 해낸 겁니다.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스 거슨이 접근한 이 하루 13잔의 녹즙이라는 이 방법은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면 바로 해독입니다. 몸의 전체에 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독소 환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독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 이것에 첫 번째 관심을 썼습니다. 그러면 해독을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겠죠. 또 물만 마신다고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음식을, 영양을 공급해줘야 해독이 됩니다. 전 늘 강조드리는 게 해독은 영양이 들어와야 독이 제거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간과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바로 영양이 없습니다. 사과나 케일이나 양배추나 당근, 이러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하루에 13잔의 녹즙을 통해서 과일의 좋은 성분, 또 채소의 좋은 성분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포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내고 영양을 공급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의 결과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말기 암 환자들까지도 치료가 되는 그런 극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림프계라는 말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림프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림프절이 있고요. 림프액,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림프계라고 하는데요. 림프순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몸에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을 림프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몸에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 림프순환은 혈액순환만큼 매우 중요하지만 이 혈액순환처럼 펌프질 해주는 이 심장이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은 어떻게 해야 되면 움직여야 이루어져요. 움직이거나 운동이나 마사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림프 부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림프절들이 붓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여기 편도가 붓잖아요. 편도가 림프절이기 때문이에요. 림프기관. 그래서 편도, 흉선, 우리 온몸에 또 500개의 림프절이 있어서 면역 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퇴화하고 그 생명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림프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의 군사인 이 면역 세포들과 관련된 장기이고 또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림프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면역력의 관점,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이 관점에서 림프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절이 반드시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 같은 펌프질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림프절 자체가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 보면 여기 주변에도 림프절이 있는데요. 목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는 곳, 여기에 그래서 액와라고 하죠. 겨드랑이 아래 이쪽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만져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이고 이 고관절과 다리 사이 사타구니라고 하죠. 이쪽에도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림프절 자체가 움직임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그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림프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순환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는 거.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걷기는 반드시 하셔야 림프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 환자들의 경우도 있죠. 혼자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마사지를 통해서도 림프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운동할 힘이 없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마사지가 잘 이루어져야 몸에 노폐물들이 나가고 면역력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마사지, 이 두 가지가 림프순환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면역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이제 큰 부류로 이야기 드리면 면역 비타민, 면역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하면 ACE, ACE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각각 세포 안과 세포막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가 인체에 독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면역 미네랄로 셀레늄과 아연, 구리, 망간,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면역 비타민 D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풍부하면 인체 내에서 원래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 SOD, 카탈라제, 알파리포산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원래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루타치온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막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식물 영양소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다양한 이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밥이나 빵에 들어있지 않아요. 고기, 우유에도 들어있지 않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 석류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 식단에 어떻게 하면 신선한 과일, 채소, 이 식물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해조류와 버섯도 같이 포함이 돼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꾸준히 면역력이 좋은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약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은 내가 먹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함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잘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서는 필요 없는 유해균이 증가하는 몸이 됩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다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과일, 채소,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음식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균을 의미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먹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균이 건강한 먹이를 만나게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 결과물이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가 됩니다. 대장 상피가 약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요. 장 누수 증후군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장 내에 있는 물질이 장 밖으로 나와서 여러 몸에 이제 오염 물질이 퍼지다 보니까 면역 질환부터 해서 크론병, 대장염 시작해서 심하게는 이제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단세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또 직접적인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균을 계속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장이 80%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는 것, 그리고 단세지방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